중국의 권위주의 지도자 시진핑은 국가 안보와 당의 통제에 대한 위협을 막는 데 더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긴박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전투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중국은 경제 침체 외에도 서방과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국 외교부 장과 고위장성 2명이 갑작스럽게 해임되는 등 이 최고 권력층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된 것이 있는데 이는 이 시지석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7월 접어들면서 스파이 행위로 간주하는 활동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반간첩법을 개정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스파이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수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강좌 그리고 홍보 영상 등을 통해서 반간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간첩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되면 통계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 행위로 간주하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일반 대중 간의 스파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대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명목으로 국가보안 관련 SNS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스파이 감시에 대한 전 사회적 동원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대중의 참여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스파이 단속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윈난성 내 한 지방정부는 반간첩법 관련 신고를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영상에는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기소된다. 범죄를 감추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런 문구와 함께 지역 소수민족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집단입니다. 사실 한때는 시진핑의 가장 큰 지지 집단이었지만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발해서 A4 시위를 벌인 데다가 이 최악의 실업률로 인해서 불만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해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학생단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해외 매체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최소 2명의 학생을 적발했는데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기도 전에 조사는 순발력을 보였습니다. 반간첩법을 통한 사회감시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중국 당국은 중앙정보국이 포섭한 남성 2명을 포함해서 최소 4명의 스파이를 체포했다라고 발표했지만 2019년에 체포된 부부와 같이 일부 사건은 뒤늦게 발표된 오래된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성과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은 또한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자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종신형을 선고했고요. 일본 외교관과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 고위급 중국 신문 편집자를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체포된 가족은 이 혐의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해서 미국 뉴욕대 천재한 교수는 이런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면서 대중행동에 대한 요구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펼쳤던 문화혁명의 메아리와 닮아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중에게 스파이 신고를 독려하는 게 교사, 이웃, 가족을 반혁명 분자로 신고토록 했던 문화혁명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천재인 교수는 이어서 중국 사회가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대혁명 시기처럼 쉽게 폭도들의 광란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을 강화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불만이라든지 반시진핑 움직임을 외부 세계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을 소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작년 청년들의 시위 이후에
한 중국 관리는 시위 참가자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매수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여전히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베이징의 명문 칭화대학교가 주최했던 국제관계 컨퍼런스에서 한 학자는 시위대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인지적, 이념적 조작의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최고 경찰 사관학교인 인민공안대학의 한나 교수는 숨겨진 세력의 이런 노력은 점점 더 감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숨겨진 세력이 외국의 스파이로 그들을 소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집단이 역시 젊은 층이죠. 시진핑 주석은 국가안보 교육을 그들에게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학교 당국에 의한 학생들의 감시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들과의 접촉 자체를 금기시하다 보니까 이제 교류가 왕성했던 문화 분야로까지 번져가면서 음악 공연까지도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중국 당국의 글로벌 투자 유치 움직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국 스스로가 너무나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가 나서서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외국인 투자회사를 공안이 급습해가지고 중국 전문가를 통해서 국가기밀을 입수를 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서 조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최근 후난성의 한 공항이 이 미국 회사의 자동차가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테슬라의 주차를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소셜미디어 댓글 작성자는 보잉 제트기도 금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 타임스의 은퇴한 편집자인 후시진은 자신이 아는 학자들이 외국인을 기피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는 온통 반간첩법 열풍이라 할 정도로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추동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충칭시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그러니까 RFA는 지난 1일 충칭시가 중국 내 반간첩법 시행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들이 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진핑 주석이 아님만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RFA는 이어서 중국은 지금 학교에서조차 반간첩법 교육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에게 부모를 신고하고 이웃을 감시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그만큼 뭔가 모를 위기의식 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RFA는 또한 이젠 중국인들은 외국인과 만나 대화하는 것조차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파시스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반간첩법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주도부의 술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끊임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외부 위협이 있다라고 믿도록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 이래 증오, 반미주의, 반서방주의를 내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RFA는 이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 전체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또 사회생활 구석구석에 촉수를 뻗어서 인민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통치에 대한 강한 위기감이 없었다면 이런 미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제 사회 위기가 거의 폭발할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RFA는 또한 중국은 현재 내정, 외교,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불안정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당국이 이른바 반간첩 캠페인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현재의 사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치의 위험을 국가안보 위험으로 잘못 해석하고 이전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반간첩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중국 경제는 수년 만에 최악의 침체에 직면해 있지만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가 안보와 당의 통제에 대한 위협을 막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